낮을 지배하던 저 찬란한 해가 지면 잠시 어둠이 찾아든다. 이윽고 달의 시간이 시작된다. (45억 년이란 길고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유일한 벗이 되어준 저 달. 달이 차오르면 저마다 축제가 시작된다. 달이 수놓은 지구의 다양한 생태적 고리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신비. 밤의 여신은 날마다 다른 천의 얼굴로 여전히 지구의 생명을 노래하고 있다. 한껏 차오른 달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 지금 달의 기적이 시작된다. 나이아가라 강의 위용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나이아가라 폭포. 초당 약 7,000톤의 물을 쏟아내는 폭포의 노래는 웅장하다. 나이아가라에서 약 1,500km 떨어진 캐나다의 남동쪽 끝. 드넓은 대서양과 맞닿은 펀디만이다. 펀디만의 호프웰록스 국립공원은 수백만 년간 계속되는 자연 침식의 속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Caves and you can explore, and when the tide's out you can walk really far, so you can walk right on the ocean floor. It's really awesome. It's hard to believe that you see it in pictures, but when you're in person, it's amazing. 이 기묘한 기암괴석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밀물과 썰물. 펀디만은 세계 최대의 조수차를 자랑한다. The Bay of Fundy has the highest tides in the world, and here at the Hopewell Rocks, that can be tides up to 46 feet in height, if you can imagine. 46 feet. A 46-foot tide will come right up to the point where it just fills this hole in the archway to the very top of the hole, if you can imagine. So when the tide's at its very lowest, it can be out there almost 200 meters in that direction. And when it starts coming in, 6 hours later, it can be 14 meters higher, which would take it just to the top of this archway. 바닷물이 들이쳤다가 다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호프웰록스의 풍경은 경이롭다. 이 광활한 해변으로 한 번 들어오는 물의 양은 무려 1,000억 톤이다. 전 세계 강물의 양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물이 하루에 2번씩 들고차기를 반복하며 단단한 바위들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만조간조대의 풍광이 확연히 다른 이곳 호프웰록스의 최대 조차는 무려 16m. 어른 대여섯 명의 키를 합친 것보다 높다. 심지어 유속도 빠르다. 어른 키만큼 들어차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분이면 충분하다. The tidal difference that you see, especially at the Bay of Fundy, is the rotation of the moon around the Earth. As the moon goes around, its gravity tugs on all the surface of the Earth. Now, the ground only moves by maybe a centimeter or two, but the oceans, because they're liquid, the moon pulls on all the individual molecules in the oceans and pulls them even farther, meters.
바닷물로 덮인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달의 인력이 작용한다. 달을 보는 쪽은 물이 쏠려 만조가 되는데 이때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구 반대쪽도 만조를 이루게 된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기 때문에 6시간마다 만조, 간조를 번갈아 겪는 것이다. 태고 쪽부터 바다는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달의 힘에 의지해 밀고 쓸려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루 2번씩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밀물과 썰물. 달을 향한 이 무언의 몸짓은 지금도 계속된다. 남해안의 인적 없는 바닷가. 매미 소리가 장렬하는 한여름, 바위 틈에서 도둑개를 만났다. 민가에 나타나 음식 찌꺼기를 훔쳐먹기도 해 도둑개라는 재밌는 이름이 붙은 녀석이다. 수컷은 화려한 문양의 등딱지와 커다랗고 튼튼한 집게다리를 자랑한다. 이에 반해 암컷은 화려한 문양도 커다란 집게다리도 없다. 대신 알을 한가득 품었다. 이들은 특별한 밤을 기다리고 있다. 보름에 만조 시기가 되면 물이 제일 많이 차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얘네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알을 제일 많이 트는 시기입니다. 이게 보름 때에는 달이 밝기 때문에 트는 시기도 밝은 곳에서 얘네들이 많이 트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낮의 밝음과 더위가 물러가고 드디어 휘영청 달이 떴다. 어둠 속에서 도둑개 암컷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길게는 15년 이상을 민물에 사는 도둑개들은 1년에 단 하루, 한여름 7, 8월의 보름밤이면 뭇에서 나와 바다로 나선다. 어느덧 하나둘 모여든 도둑개 암컷들. 먼저 조심스럽게 바닷물에 몸을 적시기 시작한다. 아래 바닷물을 적셔 물에 대한 마찰과 저항을 줄이는 것이다. 마침내 달이 절정으로 떠오르면 도둑개들은 온몸을 떨며 알을 털어낸다. 만월에 어김없이 일어나는 도둑개의 산란. 그 이유가 달빛 때문인지 아니면 중력 때문인지, 어떻게 보름을 가늠하고 일제히 산란을 하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이들의 생태 시계는 분명히 물이 육지 깊숙이 들어오는 밀물에 맞춰져 있다. 한 번에 낳는 알의 수는 대략 5만 개. 허나 생존 확률은 0.1%도 되지 않는다. 이미 알에서 깨어난 유생 조회아들은 밀물을 타고 쉽게 먼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다. 많은 해양생물들이 조석이라든가 주야 리듬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보름달이나 금음달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시야가 크기 때문에 그 물에 많은 그 확산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를 회피할 수 있고, 도둑개 같은 경우는 달빛이 있을 때 보름달을 더 선호하는 형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과업을 마친 도둑개 암컷들의 배가 헐겁고 가볍다. 개를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들은 이처럼 조간대의 영향을 받는다. 어쩌면 다른 생명이다. 남해 지족해협. 수심이 얕으면서도 물살과 조수차가 새은 바닷길 한가운데 죽방염이 자리 잡고 있다. 바다와 어우러진 인간의 오래된 유산 죽방염은 그 기념비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대한민국 명승으로 지정됐다. 죽방염은 달의 힘, 즉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벌써 500년 이상 이어온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은 지금도 어부들의 삶 한가운데에 있다. 지금 물때가 돼서 정말 무거워요. 조수간만 차이에 의해서 매일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때는 달이 뜨는 시간에 따라 매일 50분씩 늦춰진다. 밤낮 구분 없이 물이 빠지는 간조가 되면 어업이 시작된다. 옛날부터 아주 원시적으로 해가지고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대나무 죽자를 써가지고 여기 방을 치니까 그래 죽방염이라 해가지고. 만조 때 깊숙하게 들어왔던 물고기들은 입구가 넓은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다. 평균 유속 초속 4.6m. 보통 바다보다 두세 배 유속이 빠른 지형적 특징과 조수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다 보면 이게 그물이 이렇게 딱 닫아져 버리기 때문에 물이 다 나면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요 들어온 거는 뭐든지 우리가 다 잡아갈 수가 있어요. 해서 이 동네에는 좋은 어살자리는 못자리하고도 안 바꾼다라는 속담이 전해진다. 발에 뭐 어디 내가 여기로 나갈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후릿 그물을 모은다. 그물에 갇힌 고기들을 뜰채로 건져내는 방식이기에 늘 신선도는 최상급을 자랑한다. 특히 죽방멸치는 귀한 몸값 부르는 남해의 보물이자 유산이다. 여기 보세요. 이거 죽멸치. 죽방멸치죠. 아, 초장 있어야 되는데 초장 없이 그냥 먹어요. 초장도 없어도 뭐 그냥. 민물 그 빙어 해 먹는데 빙어 해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 나무 이파리를 몰라보죠. 여기 우리 바로 수족관 아니고 수족관. 오면은 항시 무엇이 많이 들었는 거 싶어 기대가 되거든. 항시. 아무리 오늘 안 들었다 해도 내일 오면 또 다르거든요. 보름달이 크게 뜨는 애가 달이 있더라고요. 크게 뜨는 그때에는 지금 물도 많이 물 빠짐이 많으니까 멸치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달이 보름달이 동시에 뜰 때는 이제 희망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고 그래요. 달과 바다가 준 이 소박한 행복. 바다에 기대 사는 어부의 삶은 계속된다. 무수한 별들이 노래하는 밤.
산에도 해처럼 밝은 달이 둥실 솟았다.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천문대엔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러 왔다. 달에는 옥토끼도 항아선녀도 없다. 인류가 가장 오래 보아왔고 직접 발을 디딘 유일한 천체, 달을 응시한다. 그냥 맨눈으로 볼 땐 매끈매끈해서 예쁜데 자세히 보면 너무 울퉁불퉁해서 못생겼어요. 지구와의 평균 거리 38만 5천 킬로미터. 지구를 도는 유일한 위성이자 가장 가까운 천체 달은 치즈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졌다. 달에는 물도 공기도 없기에 운석 충돌로 인한 원형의 구덩이 크레이터가 선명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달은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약 45억 년 전 화성만한 천체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원시 지구에 부딪혔다. 지구의 자전축까지 흔들린 대충돌 후 무거운 입자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뭉쳤고 나머지 가벼운 파편들은 약 100년 동안 지구 주변을 떠돌다 지구 궤도를 도는 달을 중심으로 뭉쳤다. 약 43억 년 전 달의 남극과 지름이 2,500km에 이르는 거대한 분지 에이트켄이 만들어졌다. 약 40억 년 전 커다란 행성들과의 충돌로 평탄하고 어두운 평지, 이른바 달의 바다가 생성됐다. 달의 바다에서는 수십억 년에 걸쳐 화산 활동이 일어나 기본적인 달의 지형을 갖춰갔다. 이후 약 10억 년 전까지 무수한 운석과의 충돌로 중소급의 크레이터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우산살처럼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현재의 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과 동시에 자전까지 병행하게 됐다. 달은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모습, 앞면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 무거운 쪽이 지구한테 딱 붙잡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전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이제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한 번 도는 그 주기 동안 자전도 한 번밖에 하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는 달은 앞면만 볼 수 있고 뒷면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초기의 지구와 달은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겼다. 굉장히 빨리 돌던 지구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달을 밀어낸 뒤 하루 한 번의 자전을 하게 됐다. 달 역시 점차 지구의 한 면을 붙들린 채 지구 주위를 도는 것으로 안정되었다. 이렇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5일, 즉 한 달이다. 육안으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을 위성이 포착했다. 달의 뒷면은 우주의 상처, 크레이터들로 가득하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 그 존재와 형태를 드러낸다. 달은 차고 이지러지기를 반복하며 sak에서 망에 이르는 시간의 개념을 인류에게 선사했다.
바야흐로 한 달이다. 그렇게 달은 우리에게 왔다. 진도 앞바다의 울돌목 해협. 바닷물이 거칠게 울며 돌아 울돌이라 불리는 이곳의 다른 이름은 울명자의 다리량자. 그 이름도 유명한 명량이다. 소용돌이 치는 저 바다 위를 걷다 보면 까마득해진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무서워요. 과연 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 조금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 네. 일본이랑 이세승 장군이랑 싸웠던 거. 항시 거북유람선을 만날 수 있는 명량의 고장에서는 매년 10월 초 정유재란 때 벌어진 명량해전의 승전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물리친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완전무결한 승리로 손꼽힌다. 명량 대첩은 1597년 9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9월 16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름때죠. 보름달이 뜰 때 조리 현상은 강해지는데 달의 인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수간만의 차도 커지고 조리도 빨라지는 거죠. 초속 6.5m, 세계를 통틀어 5손가락 안에 드는 빠르고 거센 물살 앞에서는 동력선도 꼼짝없이 발이 묶인다. 옆으로 밀리거나 물에 휩쓸려 뒤로 떠밀리기 일수다. 이순신은 병목처럼 생긴 울돌목의 지형적 특징과 빠른 유속을 잘 알고 적들을 울돌목 깊숙이 유인했다. 지금이다. 배를 우편으로 돌려 항포를 발사하라. 계획은 명중했다. 조수차가 극대화되는 보름에 이뤄진 지원쟁. 앞에 배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외선끼리 서로 부딪히며 물살에 휩쓸렸다. 그때 당시에도 물살이 빠른 시기하고 멈췄을 시기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멈췄을 시기를 정조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들물과 썰물이 잠시 맞닥뜨려서 들물이 썰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물살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순간 그야말로 정조기의 거대한 소용돌이까지 계산한 전략이었다. 달의 힘을 빌려온 이순신의 지략은 조선의 역사를 바꾼 전설이 되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 해협의 지형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울돌목 지형에서 나타나는 조리 현상이 어느 시점에서 더 극대화되는지도 간파했던 거죠. 아름다운 한려 수도를 넉넉히 품은 경남 통영.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지에 들어선 동네 정량동이다. 이곳에선 해마다 한두 번씩 일어나는 자연현상 때문에 지자체의 특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조기가 한 달에 한 사리가 2번 옵니다. 사이클이 2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름 단위로 2번 오는데 오늘이 올해 들어서 관측시로서는 최고의 배조기 수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95cm 되겠습니다. 매달 보름과 금음때 조수가 가장 높이 들어오는 사리가 일어난다.
큰 사리가 되면 바닷물이 역류해 도심이 물바다가 된다.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아도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통행 제한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화를 들고 다니는 건 다반사. 내가 볼일 보러 갔는데 물이 들면 요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영업시간 되면은 주차 공간 요 못 들어가고 정리하고 있지. 이런 장사도 안 되고 여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제가 볼게요. 짐 받고. 우리 삶도 때로는 달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다면 바닷물의 수위가 왜 이토록 높아지는 것일까? 음력 7월 15일 백중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돌던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직선상으로 나란히 서게 된다. 이때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기조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썰물과 밀물차는 최대치가 되는 것이다. 달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백중사리일 때 바닷물의 수위는 최대 80cm까지 높아진다. 인천 소래포구도 백중사리를 피해갈 수 없다. 게장 좋은 거만 달라고요. 아니 게장 안 나. 어시장 1번지는 한창 꽃게 대목이다. 백중사리. 시정 내 상인 및 소래포구를 찾으신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리로 현재 시간부터 5시 40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바닷가 쪽으로 나가시기 마시기 바라며 안전요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들이차기 전에 짐을 옮기느라 분주해진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세요? 이거 여기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저쪽 안에는 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육지 쪽은. 그러니까 그쪽에 안전한 데다 갖다 놓고 이제 나중에 또 갖고 들어와야죠. 비난 가는 거야 비난. 미안합니다. 자 어렵게 비난 가네요. 힘들게. 자 가세요. 죄송합니다. 소래포구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7월 백중사리에 오리다리 부러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맘때 물살은 빠르고 거세다. 장화는 물론 비닐봉지 신발까지 모처럼 구경거리에 관광객들은 신났다. 오토바이는 시동이 꺼지고 말았다. 말을 듣지 않는 애물단지는 결국 미는 수밖에 없다. 조수간만에 차가 제일 센 대한민국에서 인천은 1년에 한 2, 3일은 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포의 전기 콘센트라든가 이런 거는 물이 역류하는 높이 이상에 다 돼 있고요. 물에 잠겨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다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과 바다가 가져다 준 때 아닌 해프닝. 덕분에 잠시 장사를 접고 달콤한 휴식을 즐긴다. 물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저기는 없고 피해는 없는 물이니까. 꽃게절이니까 그리고 새우절이고 제일 바쁘절인데 지금 참 여유롭게 앉아버려요. 어깨가 쭉 늘어져지. 이렇게 인천 소래포구 사람들은 달과 더불어 살고 있다. 그리고 유엔군 함선 261척이 참가한 상륙작전이 예정대로 진척돼
한국 전쟁의 흐름을 바꾼 인천 상륙작전.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인천 앞바다에 어떻게 대규모 함대가 상륙할 수 있었을까? 실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작전은 백중사리와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사리가 나타나서 만조와 간조가 클 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만조 때는 2-3시간 정도밖에 상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사리 때가 되면 깊숙이까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륙작전에 유리한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대규모 함대의 기습적인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최대의 서해 갯벌이라는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적들의 허를 찌르는 계략이었다. 27일 아침 한국 해병용사들이 중앙청에 달의 힘을 이용한 신의 한수는 그렇게 절체절명의 전쟁사를 새로이 썼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그것까지도 간파를 하고 상륙작전을 성공한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작전을 감행한 것은 오히려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역발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죠. 다시 찾은 캐나다의 펀디만. 달의 지배를 받는 거대한 바다의 움직임은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리며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빠른 유속과 거친 파도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다. 달이 일으키는 썰물과 밀물. 이 거대한 움직임은 달을 점점 밀어내고 있다. 지구로부터 달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3.8 centimeters a year, so it's just going to keep moving. After 10 years, it'll be 33 centimeters farther. The energy of the orbit being slowly turned into heat by the tides inside of the moon. So you're taking the energy of the moon's orbit around the Earth, it's slowing it down, and it's slowly moving out as a consequence of that. 미국 텍사스주. 그 어떤 건물도 빛도 없는 이 드넓은 광야는 달을 비롯한 천체를 관찰하기엔 최적의 장소다. 해발 고도 약 2,000m에 자리 잡은 맥도널드 천문대는 외계 은하와 천체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하비 에벌리 망원경은 지름만 무려 2.7m, 크기만큼이나 견고한 성능을 자랑한다. This is the largest telescope here at McDonald Observatory. It's also one of the largest in the entire world. There are 91 mirrors behind me. They are used to collect light. And that light is studied by astronomers. One of the most incredible things we can do with light that we collect with a telescope this big is we can measure how far away things are. 수많은 별들 중 특히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아주 정밀한 방법으로 측정됐다. 이는 1971년 아폴로 15호가 달에 남기고 온 알루미늄 패널, 일명 반사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방법이었다. They hit a device like this. This is called a corner cube reflector array. And so basically the photons, they hit this array and they're reflected back in exactly the opposite direction from which they came. So they go back to the telescope that sent them. Anytime you know the velocity of an object.
텍사스의 밤이 깃든다. 그리고 달의 월출. 이 달을 두 눈에 담고픈 마음들은 똑같다. 지구에서 약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달과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고출력 레이저 빔을 쏘아 올려야 한다. 움직이는 달에 레이저를 쏘는 고난도 작업. 빛이 달까지 오가는 데는 대략 2.7초가 걸린다. 그런데 빛에 도달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달이 멀어지는 것이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에 있는 물을 바닷물을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요. 지구는 자전을 이것보다는 더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마찰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힘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달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힘으로 가게 됩니다. 지구와 달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각각의 회전운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달은 거대한 기조력으로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조수차를 만드는데 이 거대한 간만조는 지구의 자전운동에 마찰을 일으킨다. 즉,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점점 느려져 언젠가 지구의 하루는 25시간이 된다. 결국 달이 지구에 일으키는 조석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달도 1년에 3.8cm씩 멀어지게 되었다. 달이 사라지면 지구는 자전을 완전히 멈출지도 모른다. 아주 먼 훗날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노문이 일어나면 과연 지구는 어떻게 될까? 현재 지구랑 달은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안정화가 되어서 수십억 년 동안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그 힘들의 균형들이 재배치해서 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한테 나타날지는 상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달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석이 없는 거잖아요. 조석이 없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간대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지구의 70% 이상은 거대한 바다로 이루어졌다. 물의 행성이라 불리는 이 푸른 별 지구에서 달이 사라진다면 결국 바다의 흐름, 조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의 밀물도 썰물도 없다.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는 것은 갯벌이다. 만간조의 종말은 1차적으로 갯벌 생태계의 파괴를 일으키고 이는 곧 해양 생태계 전체의 파괴로 이어진다. 결국 동식물을 비롯한 지구와 인류의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는 것이다. There are people that believe that the moon is essential to stabilize the Earth's axis so that it wouldn't just, the North Pole of the Earth would not just randomly move around. It would be a little upsetting if instead of seasons, there were times that California was where the South Pole is. That would be pretty uncomfortable. 지구는 태양계 행성 중 유일하게 달과 힘의 균형을 이루며 23.5도 기울어진 안정된 자전축을 갖게 됐다. 비스듬히 놓인 지구는 햇빛을 많이 받는 이상적인 생명의 별이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달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흔들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심지어 극지점이 뒤바뀌는 등 지구의 축은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자전축의 변화는 극심한 기후변화를 가져온다. 바람은 아예 사라지거나 혹은 맹렬해지고 계절도 그 특정 기후도 사라진다. 어쩌면 열대지역이 극지역처럼 눈보라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멸종의 행성이 되고 만다. 또한 그동안 지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달이 사라진다면 수많은 우주의 행성과 운석으로부터의 충돌과 위협을 오롯이 지구가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다행히 이는 적어도 15억 년 뒤의 일이다. 1년에 3.8cm라는 것은 커 보이지만 그게 아무리 계산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뭐 몇만 년,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몇십억 년 정도 지나야지, 그래야 이제 아주 멀리까지 가게 되는,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한 밤. 도심 한쪽에서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 서울의 야경을 찍는 사진 출사팀. 이들에게는 특별하고도 설레는 밤이다. 오늘은 이제 68년 만에 슈퍼문이 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슈퍼문을 찍으러 왔습니다. 사실 슈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점성술사가 재앙을 암시하는 커다란 달을 빗대어 처음 사용한 단어다. 이제 슈퍼문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보이는 달을 가리킴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특별한 순간이 됐다. 드디어 슈퍼문이 떴다. (68년) 만에 이토록이나 커다랗고 밝은 달을 만난 건 행운이다. 이 조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지구 주위를 타원형으로 공전하던 달이 평소보다 약 3만 킬로미터 정도 더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이른다. 이 근지점 달이 바로 슈퍼문이다. 이에 반해 지구와 가장 멀리 있는 달은 원지점 달이라 한다. 원지점 달과 근지점 달 슈퍼문을 비교하면 슈퍼문이 약 14% 정도 더 크고 약 30% 정도 더 환하다. 이토록이나 크고 이토록이나 밝은 달. 전 세계는 슈퍼문에 열광한다. 지구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저 달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슈퍼문은 달이 선사하는 기쁘고도 즐거운 축제가 된다. 달을 담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는 그 어떤 의식과도 같다. 달이라고 예전부터 이제 노래도 많이 만들어줬고 달을 보면 왠지 밤의 감성이 좀 젖는다고나 할까. 근데 지금 맞이한 슈퍼문은 제가 살아오면서 본 가장 큰 달이고 그런 감성을 좀 더 울리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가 아니었나. 달을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어머님이 그 보름달 뜨는 날이면은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 많이 봤고요. 커서는 자식들 결혼하고 잘 풀리라고 그 정월대보름 때 꼭 그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달을 구경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달이 멀어진다. 다음 슈퍼문은 17년 뒤 2034년을 기약한다. 하지만 달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차고 이지러진다. 내일은 또 다른 달이 뜰 것이다.